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이론은 인간의 지능 발달에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에 의해서 발달되었는데, 피아제에 의하면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지식을 쌓고 사용하는지를 피아제는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 즉 아동은 작은 어른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 면에서, 지식 면에서 양이 작게 알고 있다라는 당시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아제는 아동의 사고 방식은 어른들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피아제는 비네라는 인지 능력 테스트를 개발한 비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11살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3명의 자녀들을 관찰함으로써 그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였고요. 피아제에 따르면 영아 초기의 발달, 인지 발달은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trial and error, 실험적인 행동을 계속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인 조작까지 할 수 있고 행동의 계획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고 발달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영아들이 주로 감각적인 경험으로 그 대상이나 물체들을 조작하고 실험을 하고 두드리고 입으로 가지고 와서 빨고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반사적인 기능, 잡기, 보기, 듣기 등의 감각 현상들을 사용하여 몸을 움직이면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아제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나 윤곽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세계에 대해서 그 스키마,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식이라고 하고요. 적응은 adaptation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적응, adaptation,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 assimilation. 이것은 인간이 기존의
지식이나 도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영아들은 이런 서킹 리플렉스, 빨기 반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 도식을 가지고 많은 물체들을 자신의 입으로 가지고 와서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빨고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털 인형 같은 것도 입으로 가지고 가서 빨고, 그래서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절은 accommodation. 우리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accommodate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호텔이나 그런 데 가서 우리 짐을 풀고 거기서 이제 자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 어, 그 피아제에 의하면 이 accommodation이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의 지식이나 그런 개념으로서는 새로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존의 그 지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는 털 있는 동물을 고양이라고 이제 부르는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가. 근데 텔레비전에서 사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는 그 자신의 그 기존의 지식으로는 고양이가 나타났다. 이제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께서 옆에서 저렇게 덩치가 크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은 사자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영화는 사자라는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요를 영아들이 입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의 그 서킹 스키마를 통해서 이렇게 빨고 그래요. 그런데 담요를 입으로 이렇게 빨았을 때 이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담요를 이제 자주 덮어주고, 아, 따뜻하지? 이제 그렇게 따뜻함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 영아들은 이 담요는 이렇게 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덮는 거구나 라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코모데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조절이란 새로운 정보나 개념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기존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를 사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작용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동화와 조절은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피아제는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피아제는 그 인간의 그 발달에서 어떻게 인지 발달을 나누었는지 그 네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센소리 모tor 스테이지라고, 이것은 감각 운동 단계입니다. 센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뜨겁고 차고 이러한, 그리고 냄새, 그리고 느낌, 그리고 모로라는 거는 이렇게 운동으로서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영아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감각, 즉 보기, 듣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손으로 잡고 물체를 입으로 느끼고 입으로 이렇게 먹고, 어머니의 그 이제 우유를 먹고,
그리고 그 자신의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하고 이런 그 모럴 그런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환경을 알아나갑니다. 처음에는 반사적인 반응을 사용하는데 8개월쯤 되면 대상 연속성이라는 인지 능력이 생깁니다. 대상 연속성이란 물체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결국 내 앞에 없어도 물건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상 연속성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까꿍하고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가렸다가 얼굴을 보여주면 갑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재미있고 그러한 놀라움으로 영화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게 되면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손을 펴면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아주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대상 연속성 인지 기능이 생기게 되면 까꿍하는 게임에는 별로 흥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카부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부모하고 영화하고 그러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처음 4개월 동안 이 영아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반복하여 입으로 갖고 가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킹, 빠는 도식을 통하여 자신의 손가락과 손에 닿는 모든 물체를 입으로 가지고 와서 세상을 배워 나갑니다. 즉 동화작용을 위해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물체들을 탐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그때는 보기, 잡기, 서킹 등의 도식 스키마를 사용해서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손에 닿는 것은 입으로 가지고 가서 입으로 느끼면서 환경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장난감을 탐구하다가 두드려 보기도 하고 하는 행동에 도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드려서 그 재미있는 소리가 나면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두드려 보거나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눈과 손의 협응이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눈하고 손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딸랑이를 잡고 흔들어서 소리가 나면은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형태가 나타나는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아는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의도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침대에 소리나는 장난감을 달아놓고 그리고 영아의 발에 그 끈을 소리가 나게끔 하는 그 끈을 발에 연결해 놓으면 영아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발을 계속 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를 즐기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목표 지향적인 처음에 그 형태가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개월에서 12개월 초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탐구하고 환경을 또 그 환경에 있는 물체를 만지고 서킹 스키마로 입으로 경험해보고 흔들어보고 환경을 탐색하다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수건 밑에 있으면
대상 연속성이라는 그러한 인지 능력이 발달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장난감 위에 덮여 있는 수건을 걷고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데요. 트라이얼 앤 에러,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똑같은 방법, 반복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환경을 탐색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피아제는 이 시기를 영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아동은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며 던지기도 하고, 입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연 모방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지연 모방이란 아동이 관찰한 행동을 시간이 지연된 후 모방 행동을 하는데요. 행동을 기억하고 다시 재현하는 인지 능력의 발달입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그 자신의 아이들이 피아제가 세차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의 장난감으로 그것을 차라고 이제 이렇게 상징화하면서 수건으로 닦는 흉내를 내어서 며칠 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세차하는 그 모습이나 행동을 모방을 하였어요. 그래서 한 살 이후에는 영아들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기억하고 정신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둘째 주 강의 중에서 에인스월스의 낯선 상황 그 유튜브를 기억하실 거예요. 에인스월스가 이제 인위적으로 그 실험실에서 엄마와 아이를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리유니언 만났을 때 아기의 반응을 보고 이 아동이 애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엄마가 방을 나갔을 때 영아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이 그 정신의 이제 그게 기억 효상이라고 하는데 mental representation 그 엄마의 그 행동이 정신적인 자신의 그 기억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고 엄마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표상에 따라서 엄마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초기 2년 동안은 센소리 모tor, 신체 감각기로서 이 영아는 자신의 신체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느끼고 두드려 보면서 물건이 깨지는 것을 관찰하며 자신의 지식을, 스키마를 바꾸어가는 시기입니다. 흔히 이 시기에 그 영아들에게 이제 식당에서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핸드폰을 장시간 틀어놓고 긴 시간 동안 TV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그러한 양육자의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아는 보기
듣기 스키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신체 감각 운동기입니다. 센소리 모럴 그 디벨로프먼트이기 때문에 이 신체와 감각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환경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와 그리고 직접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교육 활동을 어머니께서 계획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조작기 피아제의 두 번째 단계, 인지 단계는 전 조작기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멘탈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주로는 상징적인 언어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유아들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사용하여서 하늘, 나무, 꽃 등을 상징화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사용할 때 상징화한다고 말합니다. 언어도 상징에 포함됩니다. 빨간 맛있는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플 또는 사과라는 단어를 우리는 상징화하게 됩니다. 전 조작기의 아동들은 물체를 상징화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발달됐습니다. 빨간 사과를 보고 상징화하면서 사과를 먹고 싶다라고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흔히 가상놀이를 많이 하는데 자신이 말을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막대기를 사용하고 말 대신 말을 탄다고 말 대신 막대기를 사용하는 상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비행기 날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을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칼이라고 상징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상징 놀이를 통하여 소꿉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서로에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러한 상징 놀이는 매우 중요한 아동 발달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상징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창의력이 발달이 되고 역할 속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게 됩니다. 사회성도 발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성 놀이와 사회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상징성 놀이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아동들은 이후의 행동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가상놀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과의 관계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치료자들은 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그 부모나 형제에 대한 내면화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한 아동의 그러한 감정이나 인지적인 것에 대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행동요법으로 행동을 교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조작기의 그 아동의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자기 중심성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아동의 사고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힘든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피아제의 실험에서 그 Three Mountain, 세 개의 산을 이용하여 이 전조작기 아동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아동들에게 이러한 입체적인 세 개의 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책상을 돌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앉은 이 인형이 보는 산의 사진을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전 조작기 아동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이 인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이 인형도 자신이 보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본다고 그 자신이 보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전조작기 아동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은 이제 이 아동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그러면 너가 대통령이 되면 그 국민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니? 그러면은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에게 사탕을 줄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조작기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그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조작기 아동은 보존 개념을 아직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존 개념이란 어떤 대상의 모양이 바뀌어도 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보존 개념에 관련된 그 실험을 여러분들도 했을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먼저 아동에게 똑같은 양의 물이 들은 두 컵을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양의 물이 있다라고 말하면 아동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물의 양의 물 중에서 한 물을 모양이 다른 컵에 부은 후 어떤 것이 많은지 질문을 합니다.
전 조잡기의 아동은 키가 큰 모양의 그릇에 물이 더 많다고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양의 물이 다른 그릇에 붓는 것을 관철하였지만 이 전조잡기 아동들은 보기에 더 많아 보이는 컵에 물이 더 많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시기의 아동들은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즉 많은 것에 물이 더 보이기에 많은 것이 물이 더 많다고 감각이나 느낌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높이는 높아도 넓이가 좁기 때문에 물의 양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인지 능력,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적 그 능력이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높이만 한 가지만 보는 중심화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레이션, 그 한쪽만 볼 수 있는 중심화된 그러한 사고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물활론적인 사고를 나타내는데, 물활론적이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인데, 햇님이 방긋 웃는다, 나비가 춤을 춘다, 별이 반짝이는데 기분이 좋아서 반짝인다. 그렇게 이제 감정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화가 났다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흔히 그림책을 보면 이러한 물활론적인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간접적인 그림책을 통해서 물활론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아동은 창의력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 조잡기의 그 아동 인지 발달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기는 상징적인 사고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그림 그리기, 언어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 학습, 그리고 놀이를 통한 친구들과의 사회적 발달, 그리고 많은 동화책을 읽음으로써 창의력 향상,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 시키기 등 이러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What is this? 하고 많은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전조잡기 아동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때 환경과 세계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나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전 조작기 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작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7세에서 12세까지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7세에서 12세 아동들은 전 조작기에 어려웠던 보존 개념과 같은 조작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조작이란 보지 않고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멘탈리 이렇게 어퍼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즉 이고센트리즘에서 벗어나서 점차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7세 아동들에게 액체 보존 과제를 제시하면 이전에는 한쪽 측면만 보는 센츄레이션에서 이제 벗어나서 높이나 너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탈중심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처음 용기에 부은 액체를 다시 부을 수 있는 이거를 다시 부어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컵처럼 멘탈리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역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리버서빌리티를 머릿속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다른 용기에 부은 물의 높이가 더 높지만 너비는 좁아요 라고 대답을 하거나 다시 이것을 부어보면 똑같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고 가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동으로 꼭 보여주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정신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위계적인 분류 능력이 가능한 시기인데요. hierarchical classification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룹에는 하위 그룹이 있고 이것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전 조작기에는 6세, 7세 이전에는 한 가지 측면이나 그런 그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그룹과 하위 그룹을 분류하는 그 위계적인 분류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이러한 하위 그리고 일반 그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세 이전 아동들에게 이러한 10개의 꽃을 보여줘요. 6개는 빨간 꽃, 4개는 파란 꽃이야. 이 꽃과 빨간 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으니? 라고 물어보면 7세 이전의 전 조작기 유아들은 빨간 꽃이 많다라고 대답을 해요. 빨간 꽃과 파란 꽃 모두가 꽃이고 한 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특정한 둘 이상의 그룹과의 관계를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데 4개의 파란 꽃과 6개의 빨간 꽃을 보여주면서 이 꽃과 빨간 꽃 중에
어떤 것이 많은지 하고 물어보면 7세 이동 이후에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꽃이 더 높은 단계의 그룹이고 빨간 꽃도 꽃에 속하기 때문에 더 상위 그룹인 꽃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계적 분류 능력, hierarchical classification 인지 능력은 7세에서 10세 사이에 형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회 과학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러한 학습 사회 과학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이러한 아동들의 위계적 분류 능력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이제 분류하고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 어류, 조류 등의 이제 분류를 배우는데 이 분류 능력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과학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고 봅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런 정신적인 조작이 가능한데요. 제한점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멘탈리 어퍼레이트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가 정의, 믿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정의나 믿음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동이 경험한 경험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지 아동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방정식을 가르칠 때 y equal ax 플러스 b 이제 이런 것들 a나 b는 숫자를 얘기하고 변하는 숫자를 얘기한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러한 대수학이나 방정식을 푸는데 이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Formal Operational Stage,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청소년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 형식적 조작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인지 발달의 최고 수준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못했던 그러한 방정식이나 그런 가상적인 대수학 이러한 수준의 그러한 수업들을 풀 수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의 가설을 설정해서 hypothesize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모든 가능성을 사고하고 상상을 통해서 가능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인지 능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의 상황의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hat if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What if 내가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사고는 자신의 대학이나 직업이나 그러한 계획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Formal Operational Stage 이 시기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사랑, 정의, 믿음, 평등 이러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왜 아프리카 아이들은 기아에 시달릴까? 왜 저렇게 가난에 시달릴까? 또는 이 사회는 왜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힘들까? 등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공평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정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고민을 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데모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 논리로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부모 그리고 어, 이상적인 나를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어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상과 자신의 현실과 많은 거리가 있을 때 그러한 그 거리를 두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갈등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인지 능력이 발달되면서 많은 생각이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도 커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현실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부모나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러한 멤버십, 자신이 속하는 그 어떤 그룹에 그러한 그룹에 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Formal Operational Stage에는 메타커그니션이라는 그러한 인지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메타커그니션이라는 말은 자신의 사고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메타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 위에 서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고, 감정,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관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청소년 이후에 그 formal operational stage를 이제 겪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인지 능력으로 내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내 자신의 행동과 감정, 의지 등의 과정을 내 자신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도 하고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면서 다시 나의 행복한 감정을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한 느낌이 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 나의 그 화가 난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된 것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메타코그니션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피아제의 4단계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